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오늘 시장은 고점을 만들고 나서 시장이 고점을 만들고 나서 조정을 주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존에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를 했던 삼성중공업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남은 수량이 72%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6월 30일 날과 6월 25일 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쌍용차와 빅텍이 이제 메이저라니까 추세선 구간과 3,000원권, 3,200원권 이하로 매수한 쌍용차 부분들이 30% 그리고 빅텍은 20%의 큰 수익이 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이제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내가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들, 관리하는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목표라든지 어떤 수익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쌍용차와 빅텍은 기본적으로 이 30일과 25일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7월 3일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삼성중공우에 대한 이야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매매라는 거, 트레이딩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주식의 꽃이라면 매수는 주식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수를 해서 매도까지 넘어가는 과정 중에 분할 매도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를 주가 차트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움직이는 부분들에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면서 방향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일정한 가격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박스권의 흐름에 두 가지가 섞여가면서 시장의 어떤 주가라든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고 봤을 때, 박스권의 지지와 저항이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매수를 하고 저항권에서는 매도를 해야겠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추세가 방향이 나오는 국면에서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는 주가 형태가 나타난다면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되는 상황에 방향성이 있는 이동평균 지지가 될 때 매수를 하고 이동평균선과 멀어지는 이격이 발생됐을 때 매도를 할 겁니다. 혹은 이게 이동평균선의 어떤 일정한 이동평균선을 쭉 기준으로 여기만 이동평균선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다면 계속 끌고 가고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평선이라든지 혹은 추세선 등의 방향성을 가진 부분들에서 이탈해서 매도를 할 거. 두 번째는 이거는 그래서 이탈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건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추세적 관점이에요. 이 단기적인 파동이 끝날 때까지 나는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고, 좀 전에 말씀드린 추세 매매에서도 이평선과 이격이 멀어졌다고 판단됐을 때, 멀어질 때, 혹은 이평선과 멀어지는 구간에서 나오는 슈팅 구간에서 파는 거는 단기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 매매에서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이제 박스권 매매인데, 기본적으로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나올 수도 있죠. 박스권 흐름에서 이걸 그 다음번에 방향이 돌파를 하든 이탈을 하든 이런 방향이 나올 만한 흐름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대략적으로 뭐 큰 시세라든지 경험으로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장중에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날 당일날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바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라는 단기적인 부분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과 추세적인 부분들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스권 혹은 가격적인 단기 저항권에서 매도를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매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관리를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단기적인 구간에서 스윙으로 볼 때 단기적인 구간에서 이 박스권의 고점까지만 매도를 노리겠다. 매도를 노리겠다. 박스권의 고점까지만. 박스권이라면 박스권 고점까지만 나는 먹겠다. 그러면 박스권 고점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할 수 있겠고요. 나는 여기서 추세가 나올 것 같아. 방향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뭐 21선만 깨지 않으면 난 계속 가져가고 싶어. 그러다 깨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는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밴드 상단에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부분들은 단기 1차 박스권의 목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추세선을 기준으로 난 계속 홀딩하겠다 이러면은 추세 매매예요. 추세 매매라는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장단점은 있어요. 단기적으로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 수익은 챙기거나 수익을 먹기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이 구간 정도 왔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 왔을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서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수급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드로우 다운이라는 게 없죠. 최고점이 단기적으로 이 파동에서는 어쨌든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는 거고, 단타를 정말 잘 치시는 이제 고수분들은 단기적으로 여기서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흐름이나 패턴을 보고 저점 구간에 다시 더 가겠다 싶으면은 다시 재차 잡아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딩인데,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 초보자분들은 다음번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초보자분들은 단타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더 크고 매매 회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수료보다 단기 짧은 손실들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을 내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초보자분들은 물론 중장기 투자가 좋은 종목에 좋은 시기에 하면 좋으나, 좋은 시기라는 걸 초보자분들이 알기가 정말 어렵고, 긴 시세의 어떤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업황의 흐름, 그 업황 내에서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정말 잘 갈 만한 종목들을 골라내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게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접근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뭐 내가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 되게 저점이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되게 좋고 정말 뭐 길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주식을 하는 정도의 시제, 뭐 2006년도 7년도 2007년도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2017, 8년도에 어떤 굉장히 강했던 시장 구간에서 만약 매매를 시작했다라면 굉장히 몇 년 동안 정말 힘들 수 있고, 2007년에 매매를 대형주를 했다라면 아직까지도 혹은 10분의 1 토막 나는 대형주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집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수익 부분들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저항권에서 매도를 하는 수익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평선을 끌고 가는 부분으로 갈 것이냐. 근데 장단점이라고 하는 건 단기 고점을 만들 수 있고 추가적인 방향을 먹기는 힘들죠, 박스권은. 근데 다만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다시 이평선까지 눌리는 부분들, 떨어지는 기회비용을 소비를 해야 되고, 또 떨어지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이평선 지지하겠죠, 올라갔는데 여기서 깨져버리거나 여기서 깨져서 밑으로 내려오면 수익은 어느 정도 이 박스권만큼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로 마감하거나 본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박스권 혹은 이제 가격적인 저항권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한번 하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0-70% 50% 이상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수량을 가지고 추세를 대응하는 형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 구간이라든지 가격적인, 그러니까 전고점 직전, 전고점이라고 하지 않고 직전 고점이라고 합시다. 직전 고점대 구간에서 내려오면 일단 좀 털고 수익 다음 털고, 그 다음에 분봉이라든지 일봉의 뭐 5일선 아니면 분봉의 몇 선 가지고 그 이동평균선이 깨지 않으면 나는 계속 들고 갈 거야, 끌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나머지 남은 수량을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초보자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하는 부분들은 삼성중공 우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70 몇 %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보통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공백이라고 보죠. 거래량 부분들이 올라온 엄청나게 터지고, 그 다음번에 거래량 나온 부분 종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었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를, 여기서는 올라가는 국면에선 지지를 한번 올라가는 국면에 지지를 한번 하고 나서 상한가를 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과 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국면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도를 하고 남은 수량을 가져가는데, 오늘 시가 구간이 시가 갭들과 아래쪽에 밀리는 국면에서 이 구간도 어쨌든 기준점이 되니까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각도라든지 폭이 이만큼 빠졌다가 이만큼 빠지고 다시 적어도 이 빠진 폭의 3분의 1 정도는 최소한 올라간다고 봤을 때 30만원, 어디 90만원, 60만원, 66만원이 빠졌죠. 66만원이 빠졌어요. 저가가 30만원권이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소한 30%는 올라온다. 그럼 60만원짜리에서 30%라고 그냥 제가 봤을 때 30만 18만원이에요. 그러면 50만원권까지는 최소한 올라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온다. 뭐 60%라고 하면 66에 36에 36만원이니까 66만원 정도까지 되겠죠. 그럼 최대한 60에서 70, 그럼 사이가 한 요 정도 자리가 딱 나올 거예요. 대강 자리를 잡으면. 이게 맥스. 단기적으로 이번에 봤을 때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에 따른 맥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종가상에 뭐 3,000주 정도 상한가에 말려 있고, 어제 8,000주 정도 말렸으니까 내일 정도면 고가를 한번 만들어 내고라도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내일 정도는 그래도 뭐 수익 내가지고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30개 사가지고 저도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태우지 말라고 좀 말씀드렸고, 저도 30개 정도만 하고 오늘 이제 20개 정도를 정리하고 10개만 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고 이제 끌고 가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빨간색으로 올라왔어요. 그 전에 빨간색이 뭐 깨지고 나서부터 밑으로 밀렸고, 녹색선을 지지하려고 그러는데 녹색선도 지지 못하고 밀렸다가 결국 마지노선까지 밀렸는데 마지노선 결국에 매수 타이밍이 돼버렸죠. 매수 타이밍이 되고, 월요일날 마지노선 구간에서 매수가 지지를 하고 나서 상승을 됐고, 오늘 시가 갭 들고 또 추가적으로 해서 상한까지 올라갔죠. 저가를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저가를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46만원대가 깨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평선 상으로는 지금 40만원까지 밑으로 밀릴 때까지 본다면 마이너스 20% 나올 거 참아야 되니까. 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60%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기준점으로 좀 끌고 가보겠다. 나는 뭐 이거 2차 상승 2차 목표까지 60만원대 70만원대까지 60만원대 중후반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46만원을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져간다니까. 무슨 소리냐면 46만원이 깨지거나 밑으로 내려오면 수익 실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보면 10분봉 상에서는 빨간 선을 어쨌든 지지하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30분봉을 봤을 때는 이것도 이평이 멀어지기 때문에 10분봉을 봤을 때 내가 추세로 한번 들고 가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얇은 빨간색 선을 기준점으로 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기준점과 얼마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세로 끌고 간다면 10분봉의 빨간 선이라든지 어떤 10분봉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홀딩을 하되 가격적으로는 46만원대가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유하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차 또 한번 볼까요? 예, 쌍용차 같은 경우는 멋있게 올라왔어요. 뭐 정말 멋있으니까 올라갈 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부터 이거 밀리면 꼭 살게요. 매수했죠. 그래서 쌍용차 그때 처음에 왔을 때 3,300원권도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적인 부분들이 분차트 잡히는 거기 때문에 밟고 반등 나온 상태에서 또 30% 수익 났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밀렸을 때 두 번째 밀렸을 때는 이 자리를 깨는 지점과 3,000원권 수준까지 이 구간의 분할 매수.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그때 시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3,000원에 매수를 해서 다시 이 구간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깨지 않고 유지가 됐었죠. 3일 동안. 그 다음에 갭 들고 오늘 고가 갱신. 그럼 직전 고가 이 정도 구간과 이 정도 구간이 단기적으로 1차 이제 박스권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이니까 바로. 그래서 반등돼서 올라가 있고 분차트를 일단 한번 보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난 보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 어차피 고가가 돌파를 나온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었다라면 분할 매도는 한번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하면 이평선을 보려고 그랬더니 이평선이 단기 5일선 이평선도 지금 저 아래 여기 3,500원이에요. 근데 4,100원인데 3,500원까지 눌릴 거를 지금 기다리면서 눌리더라도 난 보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익 매매에서 20%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그럼 이때 이제 분차트를 보면서 내가 추세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빨간색 마지노선에서 반등이 한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선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간 거죠. 녹색선을 이탈하지 않고 빨간선을 올라탔어요. 빨간선을 깨면 안 돼요. 빨간선을 깨면 안 되고 밑으로 움직일 때 이 빨간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가져간다. 분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 구간이 안 깨지면 홀딩하는 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급등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일선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해갖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눌림도 굉장히 깊게 나와야 5일선까지 닿을 수 있어요. 진짜 보통 뭐 20%까지 20% 빠지고 10% 빠져야지 5일선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오히려 5일선이 닿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일정의 어떤 수익폭,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변동성이 일정의 각도, 이 앞에 있는 폭과 이 뒤에 있는 폭의 비율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밀리는 거는 오히려 5일선을 지지가 아니라 5일선은 의미가 없이 깨져버리는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봉 이평선 하나 정해서 보시고, 가격 대비를 봤을 때는 이 아래 꼬리 구간 지켜내는 구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빅텍인데요. 빅텍은 사실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추세선과 이건 메이저라인까지는 안 왔는데 추세선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걸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3일 정도 이제 매수 전에 왔었네요. 왔고 오늘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상승을 할 때 이 고가권의 윗골이었던 구간, 직전 고점 구간,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좀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구간 뚫고 올라가면서 이 구간, 그 다음에 21선의 저항 구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또 분차트를 보고, 자 여기서 봤을 때는 녹색선이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을 살짝 기울기를 만들고 옆으로 기면서 횡보하는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럼 딱 6,900원 정도. 물론 이 아래 마지노선까지 다시 밀렸다가 또 한번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수익이 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 아래 구간까지, 지금 매수가 부분들을 봤을 때 뭐 6,000원권 언저리라면 지금 20% 수익일 건데, 굳이 그 최고점이 7,500원까지 찍었는데 그거를 뭐 밑에 있는 선까지 본다면 뭐 6,700원 정도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녹색선 정도만 유지한다면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뭐 차트를 그냥 일반적인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거를 제가 저한테 맞는 차트지 여러분들한테 또 맞는 차트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쓰는 기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기법에 일단 같이 매매를 하고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 존을 잡아가는 거고,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부분들, 매수하는 부분들, 이런 관리하는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법의 활용은 오히려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최저가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점에 사버리고, 샀다니 고점, 저점인 줄 알고 그러니까 깨져버린 줄 알고 손절했더니 최저점. 이런 게 기법이든 어떤 위치든 이런 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 자리들을 뭐 100% 맞힐 수 있다,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라서 알 수가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높여가게 되고, 그리고 검증하는 거죠. 자꾸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간주법이라고 지나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거 난 깨졌다고 간주를 하니까 나는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볼 거야. 이런 기준들이 하나씩 잡아갈 때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이제 매매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매매 기법들이 스마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가면서 수익이 났을 때도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가 매도를 할 것인가. 수익이 30%가 수익이 나는데 뭐 15%까지 다 되돌려가면서까지 보유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종목에 한 종목 손절할 거를 내가 수익을 한두 종목 더 손절할 수 있어도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구조를 그런 식으로 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수익 난 거 제대로 못 먹고 손실 난 건 홀딩해 버리면, 이거는 수익이 나는, 확률적으로 내가 수익이 많이 나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는 매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홀딩하고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지식이나 알고 있는 올바른 정석, 그리고 태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유지시키는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